말씀드리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복지국장 권영선입니다. 우선 브리핑을 드리기에 앞서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고,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 또 현장에서 또 생생하게 취재해 주시면서 격려의 말씀도 많이 주셨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결과가 되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또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원고를 배포해 드렸는데, 그 원고를 중심으로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주시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그래도 나름대로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죠. WMO는 지난 해에 전 세계의 위험한 폭염 일수가 평균 41일 늘었다고 진단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촉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로 감축을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중장기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생활의 실천을 위해서 생활형 센터를 준공을 하였고 곧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품질 재활용품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실시해서 자원순환 실천 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수해 피해가 컸던 합강 캠핑장을 전면 재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여가 생활을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 하천의 재해 예방과 복구 사업을 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도시 열섬 현상의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시 바람길수 그리고 특화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시민의 건강과 도시 가로 경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집행부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해온 국제정원도시 박람회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들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라든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거쳐서 77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은 행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인들께 한 가지 좀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종적으로 박람회 행사 개최 자체는 무산이 되었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의 심사를 받고 국비를 반영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업무의 처음부터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어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평가를 할 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는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전개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생활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시책들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도시 조성과 정원 문화의 확산, 그리고 그것을 관광 자원화하고 정원 산업을 촉진시키는 지역 순환 경제 실현에 앞장을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이행 체계를 확립해서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 노력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도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그 부서장 중심의 추진상황 점검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과제를 점검하여 탄소 중립 이행 체계를 수시로 확립하고 있고, 금년에는 새로이 작년에 그 조례가 마련이 됐습니다만 기후 대응 기금을 새로이 운용하여 시민의 탄소 중립 활동과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가칭입니다만 기후 녹색 환경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 성장과 함께 소외되기 쉬운 자연 자원의 보존과 생태 휴식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고복 자연공원과 같은 우리 시의 산재한 자연 자원을 조사하여 생태적인 가치를 좀 분석하고, 한편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또 한 가지는 그 자연의 보고이자 핵심 생태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과 미호강의 합류 지점에 대해서 야생동물 생태 그 현황을 지금 조사를 하였고, 또 여타 그 환경 자원에 대해서 좀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수한 생물 다양성을 활용하여 자연 생태 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 순환은 탄소 중립의 핵심 전략이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물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과 재활용, 새활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새활용 센터를 금년 상반기 중에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새활용 센터는 자원 순환 교육과 새활용 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거점으로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장례식장과 카페 같은 일회용품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확대 전개하고, 축제나 행사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세척해주는 그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응 가게를 운영을 했었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3곳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여 시민들께서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응 가게는 시민이 가져오신 고품질 재활용품을 여민전으로 보상을 해주는 가게입니다. 올해 확대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자원순환 실천을 확산해 나가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부분입니다. 자동 집화시설이 과부하를 일으켜서 관로 파손이라든지 생활 쓰레기 배출을 하는데 불편을 겪는다든지 악취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법 마련에 나서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집화장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탈취 설비를 보강을 하고 행복청과 NH와 협의해서 집화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입을 해서는 안 되는 폐기물들이 잘못 배출되거나 또는 투입구를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장이라든지 이런 그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시민 홍보와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폐기물 수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금 크린넷 특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 기술진단 용역을 금년도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에는 2030년 친환경 종합타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절차와 주민 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환경부와 사전 예산 협의를 거쳐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로부터 예타 면제를 받고 사업 계획의 필요성 검토, 그리고 행안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의 그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그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께서 주민 편익 시설을 결정하여 지역 상생 발전에 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친수와 공존하는 건강한 하천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인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과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정비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6개소를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신규로 4개소를 또 추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천 재해 발생에 우려가 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자연 친화적으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 속 친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합강 캠핑장을 재조성하면서 다양한 캠핑 수요를 반영하고 재난 대응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왔습니다. 우선 침수 피해에 취약한 정박형 카라반 시설을 철거하고 캠핑카 특화 구역인 캠핑카 존을 33면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토 캠핑 존을 83면 그리고 프리 캠핑 존을 20면을 신설하였고 바베큐 존을 17면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합강 캠핑장을 특색 있고 차별화된 자연 친화적 여가 휴식 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천과 방축천, 삼성천과 같은 하천 경관을 개선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공간 조성을 만들도록 힘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자원 순환 경영을 통한 저탄소 녹색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폭염, 환경오염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고 녹색 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심 내에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기하고 기후 대응숲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기의 그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해서도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필 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그 사항은 정말 우리 사회의 현실로 다가온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를 저장하는 소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목재를 활용해서 우리 시가 친환경 목재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심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는 가능한 한 목재를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목재 친화 도시 조성의 원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또 지적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통해서 도시 경관과 생활 환경 개선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 개선과 경관 향상을 위해서 가로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수목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목의 생육과 상태에 대한 이력을 데이터로 관리를 해서 꾸준히 관리하면서 지금 그 원고에는 조금 그 착오가 있습니다만은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원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등 관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이미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시민들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들이 가급적 반영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원 속의 미래도시 세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을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의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정립하는 새로운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원도시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 정원도시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원도시가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주요 수단이라는 데에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 긴밀한 의사소통을 좀 추진하고 정원도시 포럼이라든지 워크숍, 또 정원도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소통 채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일상에서 체감하는 정원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정원도시 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영역을 통해서 정원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대상지별로 특성을 담아서 주민이 참여하는 정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정원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를 자족형 정원도시로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의 모델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그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실습정원 조성 사업이 산림청 공모로 있었습니다. 5개 팀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 중에 2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을 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런 성과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도 실습정원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학에서 정원과 관련해서 학습을 하는 그 친구들에게 이제 미래의 그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으로 이제 개최를 하게 되면 5번째를 맡게 될 텐데 아름다운 정원 경연 대회를 내시로 해가지고 정원 문화 확산의 새로운 기폭제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인수 예정인 공원과 녹지는 원수산 둘레길과 도시상징광장 2단계 관리권, 사생활권의 개화산 등 모두 30개소 약 198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우리 시는 인수 예정 공원 녹지를 시민들이 다채로운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시청 앞 광장의 그 지하 주차장 건설 공사가 한창인데요. 상반기 중에 아마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3,000제곱미터 규모로 조경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께서 언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 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환경녹지 우수관 주요 업무 계획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에 기록적인 더위가 지속되고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대 그 환경녹지국에서는 기후위기에 안전한 저탄소 녹색도시, 정원도시 조성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녹지 향유권이 풍부한 녹색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환경녹지국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 많은 관심들을 좀 가져주시고 또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일보 이태국 기자님. 예, 중도일보 이태국 기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산시가 최근에 그 2022년부터 준비를 해온 지방정원을 등록을 해서 준공을 마쳤는데요. 충청권 첫 지방정원이라는 타이틀도 가져갔습니다. 그 세종시가 사실 2020년 전부터 지방정원이라든가 국가정원을 중장기 로드맵을 그려서 지방정원 도시로 가겠다라는 부분들을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그 지난 4, 5년간 왜 이 부분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까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어떤 미래 전략이라든가 방향성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연관되는 질문으로 어차피 시민들은 2022년도에 그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한번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가든쇼를 시 자체 행사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장 그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못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어떤 마중물 역할에 정원도시박람회 플랜 B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인데 주요 업무 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지 않고 시장님도 이제 플랜 B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들의 또 방향성은 좀 어떻게 올해 펼쳐질 수 있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지방정원과 국가정원과 관련된 말씀 좀 먼저 드리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2년에 정원산업박람회라고 해서 1차적으로 그 큰 행사를 치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전임 그 이춘희 시장님 때에는 이제 무궁화동산 가꾸기 운동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관련돼서는 정원의 그 아이템이 앞으로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관광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그 유효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기존부터 이제 우리 시에서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22년도에 정원산업박람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민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이걸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모멘텀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제 정원박람회를 구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원 박람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그 국장님 지적 주신 것처럼 지방정원, 나아가서 국가정원. 근데 사실은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도 그 지정을 받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목적은 아니고요. 좀 더 큰 의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도시가 기본적인 방향성이고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차 이제 강조를 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정원과 관련된 인프라는 뭐 녹지율이 벌써 52%에 가까운 우리 시의 그 훌륭한 자산이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좀 드리면 얼마 전에 오셨던 그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우리 그 중앙호수공원을 여성으로 비유를 하면 참 정말 얼굴이 미인인데 화장을 안 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플랜 B를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플랜 B를 지금 현재로서는 뭐 구체적으로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정원 도시를 제가 그 브리핑을 해드리는 중간에서도 단순히 정원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뭐 이런 차원의 그 물질적인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정원 도시가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관광 자원화가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순환 경제의 그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의 중추 역할로 하자라는 게 그 기본 목표입니다. 정원도시라는 그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근본에 이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비전과 방향성을 선정을 하게 되면 바로 또 원료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질문드렸던 거에서 조금 답변이 빠진 부분이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 자체는 그냥 단순히 지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원까지로 나아가게 되면 매년 국비를 내려받을 수 있는 토대를 또 만들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 얘기가 2019년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2020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왜 실행 단계로 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최민호 시정부를 떠나서 그리고 정원 박람회를 떠나서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은 그 면적과 파이가 넓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별로 가도 되는데 왜 시에서는 이 부분을 나서지 않는가? 왜 실행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예,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면 그 이후에 이제 지방정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정원으로 가겠다는 그 수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원은 그리고 사실은 현행 체계상으로 보게 되면 시군구와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지자체가 이제 지정을 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방 정원을 지정하는 요건을 저희들이 갖추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정원으로 지정하고 하는 그 수순들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방 정원을 운영한 이후에 한 3년 정도의 운영 결과를 본 다음에 이제 국가 정원으로 가는 그런 그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도시라는 큰 틀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차질 없이 뭐 행정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김우성 부장님. 네,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그 금강 미호강 합류 지점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합강 지점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작년에 그 합강 습지를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 뭐 이런 시민단체 네트워크도 구성이 돼서 아마 이런 요구를 계속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사에서 이것을 이제 생태정원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그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거는 그 세종보호를 가동하게 되면 합강 습지는 물에 수장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종보는 열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지금 약간 배치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시고 또 하나는 세종보호 관련해서 뭐 작년에 아무 소식이 지금 없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재가동을 위한 공사는 이제 다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올해는 이게 재가동과 관련돼서 좀 어떻게 절차가 좀 추진될 계획인지 하나 같이 여쭙겠습니다. 예, 그 합강 습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야생동물 그 보호구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20년 전에 연기군 시절에 그 지정된 구역이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 현실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법정 개혁으로서 이것을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 야생동물 생태구역이라는 연구구역을 발주를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세종보 주변부터 해서 그 합강 아니면 또 합강 위쪽으로 해서 충청북도 지역으로 넘어가는 미호강변까지
다양한 그 생물들이 지금 생존을 서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학강 습지에 대한 뭐 이런 말씀들도 의견을 주셔서 그럼 이쪽에 대한 생태자원 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강에 대한 우리가 그 좀 더 좀 정확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이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작년에 아마 조례도 우리 그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이제 발의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될 텐데요. 생태공원이라는 그 측면에다가 좀 무게 중심을 두고 한번 좀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부 가동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은 우리 시가 뭐 세종부의 가동에 대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 여름 정도, 그러니까 9월, 10월 이때쯤 지나면서는 세종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가동이 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했었고, 또 환경부에서도 세종부 가동을 이제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조속히 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조금 그 동력이 좀 뭐 잠잠해져 있습니다만은 비단강 프로젝트와 같은 그 친수공간 조성과 연계를 해서 활발하게 좀 이렇게 활동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약간은 좀 이것을 좀 보류해놓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세종보 재가동이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저로서도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 11시 20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질문 한두 분 더 마무리 더 듣고 두 분 선두를 주셨는데 이병기 세종방송 이병기 국장님, 뉴스피치 김현식 국장님 두 분 질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정원도시 추진단이 이제 지금 정원도시과 신설되는 거로 이렇게 좀 일부분이 전환이 됐는데 궁금한 거는요. 그동안에 어쨌든 그 전에 시장님께서도 지역 내뿐만이 아니라 뭐 대외 또 국제적인 이 계약이나 협약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상징정원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강남에 부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착수했던 것이 공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징정원을 가장 먼저 추진을 했었는데 국제 공모를 통해서 6개 팀이 이제 접수를 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이제 9월이었던가요? 저희가 제2회 추경을 하는 때부터 예산 이제 확정이 불투명해지다 보니 한 차례 좀 저희가 접수 기간을 연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최대한 벌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켰고 이미 진행됐던 작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선작 수준의 당시 1,000만 원입니다만은 이 정도 수준으로 전부 이제 보상 조치를 취했고 또 참가자들께서도 다 그쪽에 동의를 해주셔서 지금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관련된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 농가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화훼류 농가를 32농가를 양성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람회뿐만 아니라 화훼라든지 묘목이라든지 관련 산업을 좀 육성시키고자 했었는데 농가들께서도 기대가 좀 상당히 크셨었죠. 그래서 또 내년도에 초화류 시험 재배를 준비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좀 중단이 된 상태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원도시이기 때문에 정원도시의 하나의 어떤 정원이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농가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피치 김현식 국장님. 네, 뉴스피치 김현식 기자인데요. 내일 빛축제 폐막식에서 열리는 지금 드럼쇼하고 불꽃쇼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많습니다. 아까 김여수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주항공 애도 분위기도 지금 여전하고 또 내란 전국인데 촛불을 올리는 게 맞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불꽃쇼에 대해서 이응다리 주변이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한 환경 위험 문제가 심각하다고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이응다리 주변 불꽃쇼하고 그 달빛배에 대한 환경평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궁금하고요. 환경평가 부분 궁금하고, 지금 환경녹지 국장님으로서 이번 비축제 불꽃놀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지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첨부하자면, 아까 전에 정원 관련해서 여성의 외모를 비유하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되게 낮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적해 주신 점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경평가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지금 그 저희도 빛공해와 관련된 조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빛공해에 대한 그 관리를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가의 그 빛공해 관련된 그 법률 제정 자체가 2013년인가요? 아마 그때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그 빛공해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어떤 그 조명 기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도상의 그 기준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조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지역 자체가 빛공해를 공해 수준에서 관리해야 될 어떤 그 지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차원에서의 지금 접근은 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그 말씀을 비축제에 대한 뭐 환경녹지국의 입장을 이제 말씀 주셨었는데, 이 비축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또 그 김수희 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세종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인간이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가치가 상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치 하나 정말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그런 가치들인데, 이 가치들이 충돌을 할 때 과연 어느 쪽에 그 가치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둘 거냐 하는 문제는 그때그때 그 상황과 또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축제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사견을 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수변공원의 이제 공실 상가를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 세종시가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산업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반드시 이게 그 환경적인 측면하고 이제 배치되는 측면만을 부각해서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숙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충되는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녹여나갈 거냐에 대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고민들이 좀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를 소화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협찬이나 담당 부서를 통해서 또 저희 공부하시는 의견을 주시면, 질의를 주시면 최대한 신속히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